자, 이제 321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이게 상식입니다. 자기 땅을 갖다 가지고 와서 승인 신청해라 이 얘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 안에 해당하면 그래야지 않는다. 개혁 니은 디귿부터 디귿. 국가지자체 공사는 대지 소유권 미확보에도 사업계획 승인해 줍니다. 니은 사업주체가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는 못했으나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으면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 잡아가지고 여기에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시다. 자 현대가 합시다. 현대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 원칙은 어찌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미확보했다 하더라도 사용권은 있으면 사용권은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승낙서 받는 거예요.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서에다 뭐 좀 해주라고 도장 좀 지주들에게. 자 주민 여러분 여기 평당 시세가 얼마입니까? 주민들이 평당 시세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거 전부 다 120만 원을 매입을 해줄 테니까 뭐 좀 해서 보세요. 사용승낙서에다 도장 좀 찍어주세요. 아니 지금 사지 그러세요. 인허가 짚어봐야 되니까 인허가가 나와야 사지. 만약에 얘가 10,000평이다. 10,000평. 자 1만 평 10,000평이다. 120만이면 얼마입니까? 중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팔아도 땅값을 못 받아. 이걸 갖다가 팔긴 팔았어. 120억입니까? 120억. 여러분 같으면 120억을 주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계약금 10% 얼마요? 12억. 12억 꼽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못 줘요. 어찌해야 돼요? 인허가 나오기 전까지 못 준다 그러면 인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문화재라도 묻혔으면 망해요.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 물론 계약금 치고 가면 좋겠지만 금액을 에스크로 은행에다 걸어요. 예치해놓고 자 이 돈은 무슨 목적으로 쓴다 해가지고 나도 못 빼가고 그도 못 빼가는 거예요. 딱 걸어놓고 언제 나간다고요? 인허가 과정 짚어가지고 인허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판정은 누가 해요? 시에서. 부산시에서 인허가 해주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판정이 되면 그때 돈 줘야 되는 것이지 미리 돈 주면은 이분 돈이 급해요. 지금 표정이 어쩐다고 써버려. 돈 주면은 인허가가 안 나오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하고 대금은 환급합니다. 그렇게 계약서 쓴들 이분 썼다니까 이미. 계약금 들어오면 쓰지 않습니까? 급하면 쓰지. 소송에서 받아야지. 너무 피곤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먼저 돈 안 준다고 웬만해서 안 주고 에스크로 걸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일괄 찾아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뭐만 받았지? 사용승낙서에도 뭐 받았어요? 도장 받았지. 그러면 소유권 안 가져왔으니까. 그럼 어쩐다고? 사업계획 승인 해준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얘는 얼른 그걸 가지고 가서 돈 빌려와서 준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은 두 번째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뭐가 된다고? 사용승낙서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계획 승인은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 이런 얘기예요. 소유권 미확보했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고요? 사용 권한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문제입니다. 국계법 지구대행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해당 대지 문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 거기 주택자분 95% 소유권인데 그건 지금 하지 말고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평당 시세가 100인데 120만 원 산다 그러면 사용승낙서 해주겠지. 계약은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안 해요? 갑 안 해요. 누구도 안 해요. 을도 안 해요. 못해. 꼭 이런 사람 나옵니다. 100이면 100 나옵니다. 어쩐다고? 평당 120 준다니까. 어이구 120 무슨 120이야. 난 한 500 정도 받으면 할걸. 얘는 원주민이고 얘는 너 할 줄 알고 내가 미리 와서 알바킹. 얼마 전에 거기 강남에서 그 돈 많은 분이 돈 어마어마 많은 분이 이분이 6평짜리 경비실에서 산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 인터넷 봤습니까? 기사 신문 나온 거. 지금 그 땅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사겠다는 업체가 나왔고
그거를 팔아야 되겠는데 그 돈 많은 분이 그 땅을 팔려고 그 땅이 이렇게 샥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두 필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한 1200 몇 평이면 얘가 50 몇 평이 딱 허리를 찌르고 들어왔어요. 이거 어디서 이거 리츠 회사에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거를 갖다가 일반 주거지역 평당 단가가 보통 노선 상업 정도 돼야 3억 2억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쩐다고? 죽어도 안 팔지 이제. 나는 이거 잡아놨으니까 이거 사업하고 싶으면 내 거 사지 않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이거 해서 분양은 안 되겠지만 4억을 지으면 4억은 그러니까 4억 짓는다 그러면 여기 이만큼 건물 지어놓고 다리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지어버려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짠다고 이거 빼버려. 그럼 50평 가지고 50평이니까 건물은 지어요. 건물 짓겠지만 용도로 쓰겠는가. 이런 사람들 100%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알바끼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나가는 현대는 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지구 단위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계 결정을 하고 지구 단위계 결정한다. 그 말은 자 땅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땅이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자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입니다.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 바로 허가해 줍니다. 특별한 거 뭐 없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땅이 어떻게 잡혔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혀 있네. 이렇게 이 종을 이렇게 땅을 잡아가지고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세요 그러면 시에서 에이 모양이 뭡니까 모양이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단지를 정형화 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얼른 인허가해 줄게요. 모양새가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단위를 그러세요. 지구 단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건이 들어온다고. 그럼 어찌해야 돼요? 해야지. 그래서 여기는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하고 국토개혁법 시간에 지구 단위 배웠습니다. 지구 단위. 그리고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80 이상 사용 권한 소유권이 아니고 어쩐다고? 쓸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80% 이상 동임해 주면 된다고. 얘들 둘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나머지가 뭐가 되냐? 매도 청구입니다.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여기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먼저 나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요. 그럼 매도 청구, 매도는 뭡니까? 사겠다요, 팔겠다요? 팔겠다지. 매도 팔겠다. 매수는 사겠다. 매도 청구, 파라고 청구하는 거. 파라고 청구한테 누구한테? 갑을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매도 청구 소송. 법원에다가 팔아달라고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건설회사가 좀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 이런 귀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머리 좋잖아요. 꼭 저거 방해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 사업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볍게 수용해야지. 수용권을 현대한테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현대가 아파트 지어서 뭐 한답니까? 자기 회사 이익을 챙기지. 이익을. 현대를 좋아야 돼요? 갑을을 도와야 돼요? 국가는 갑을이라는 국민을 도와야 돼요? 현대라는 기업을 도와야 돼요? 예, 을이라는 투기꾼을 도와야 돼요? 기업을 도와야 돼요? 이거 참 애매한 거 이거. 응? 얘도 사익이고 얘도 똑같이 똑같은 사익이잖아요. 지금 도쿄는 누굴 돕네 이걸 못 돕지 이러면. 공익일 때 수용권에 나오지. 공익일 때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불편해 지금? 현대가 엄청나게 기업이 불편하다 보니까 기업이 돈이 많잖아요. 로비해야지. 로비. 국회의원 잡아야지. 몇명 잡아가지고 법 개정해 주세요. 도대체 이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비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80 이상 권원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어쩐다? 사업계획 승인 해준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 다음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한다고. 소송.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매도 청구는 한 장 넘기면 뒤에 있으니까 쓰지 말고 보세요. 웬만하면 쓰지 말고 듣는 게 좋습니다. 예, 써놓고 집에 가서 왜 썼는지 모른다니까요. 솔직히 몰라요. 들어봐요. 자, 보게 되면 한 장 넘기면 매도 청구 있죠.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딱 떨어지면 법원에 가서 매도 청구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값을 다시 찾아가야 돼요. 다시 찾아가서 최소한 3개월 이상 협상은 해야 돼요. 좀 파세요. 3개월 이상 협의하고 그래도 안 판다 그러면 얼마 준다고요? 시가 줄 테니까 시가에 의한 매도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 이런 얘기요. 그럼 법원에서 어쩐다고 승소 판결 해주면 파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요. 돈 주고 나가 안 나가 공탁하고 빼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요. 앉아 있는데요. 포크로 싹 떠가지고 저쪽에 낮추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저기 있는 갑은 원주민 그 어른 뭐라고요? 투기꾼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 파버린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원주민은 보호해야 된다. 원주민은 보호. 그래서 원주민 보호 조치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할까? 계속 살았던 자. 평생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부산 살아야지. 서울로 이사가다 걸리면 10년 이하 징역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내 마음대로 가야 되니까. 누가 원주민이냐? 이 땅을 갖다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냐 이런 얘기. 이 땅을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야죠. 구역 지정되기 10년 전부터 소유한 자는 원주민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얘는 투기 목적이다 어쩐다고요? 바로 얼마 주고 너 시세 100만 원이야 100만 원에 바로 파버리면 되고 얘는 어쩐다고? 팔 수가 없대 원주민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500 부르다가 아싸 내가 원주민이야? 나는 지금부터 얼마다 평당 5천이다 5천. 투기꾼보다 더 악질이에요. 그전에요 솔직하게. 그럼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사업 주체를 보호하자. 무슨 얘기냐? 그냥 반대를 그냥 반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반대를 해야지. 그래서 사업 주체는 95% 이상만 확보해라. 95% 이상 확보하면 원주민이고 뭐고 필요 없다.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든 간에 95% 확보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 팔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합격했다 하고 우리가 현대를 도울 것이냐 여기를 도울 것이냐 그 판단을 잘해. 우리가 누구 입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현대 입장이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몇 프로 가졌대요? 7% 가졌다. 저 일주일이면 이거 파버려요. 매도 청구 안 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틀이면 파버려. 이틀이면 어떻게 판대 그러면 자 도로가 이렇게 했네. 이분이 얼마라고요? 7%. 여기 10,000평인데 혼자 몇 평 가지고 있어요? 700평 가지고 있네. 혼자 버티면 못하지 원주민이니까. 사장님 해가지고 제가 이런 취지를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10,000평에 7%인데요. 사장님 때문에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밑에 사람들하고 얘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 얘기해가지고 면적을 갖다가 12,000평 하기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한번 해봐요. 몇 프로 나오는가. 12,000에 7%면 5%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러면 좀 더 늘려버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범을 확대해서 얘를 5% 밑으로 다운시켜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압박을 가한다고. 그러면은 남들은 120 받았지만 지금 사장님 계약서 쓰면 버티면 좀 더 받습니다. 200 줄 테니까 그냥 동의하시죠? 안 돼. 5천이야. 어이구 그러십니까? 5천 받으세요. 나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작업 다 해놨으니까 지금 이틀이면 도장 다 찍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틀이면 도장 다 찍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매도 좀 할 건데요. 그래도 할 겁니까? 나중에 얼마 받을 건데? 100만 원 받을 건데. 그렇게 하면 넘어와요. 우리가 갑 입장에 쓴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또 방어를 해줘야지. 어떻게 방어해야 돼요? 무턱대고 버티지 말고 모른 척하고 팔아라. 근데 그냥 팔아라가 아니고 잘 봐요. 왜 얘가 처음에 만을 잡았을까? 알고 봤더니
이쪽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하천이 지나가. 하천이 확대가 안 돼. 확대. 이쪽에 이만큼 해서 여기는 철길이야. 철길. 이쪽이 확대가 돼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이제 그냥 땅인데 죄다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으면 이거 보상금 준다 그러면 죄가 더 낫거든요. 그럼 어쩐다고? 버티라고. 버티면 어쩐다고? 협상 들어온다고. 5천은 너무한 것이고. 솔직히 5천 받을 사람 있습니까? 그 지형을 잘 보면서 버틸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라 이런 얘기요. 못 버티겠는데 그럼 못 버티겠는데 어쩐다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을 좀 포섭을 해야죠. 포섭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판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 돈 주고 살 테니까 넘기지 말라고 해가지고 주변을 좀 더 포섭을 하든가. 여기 설래요? 여기 설래요? 줄 잘 서야 돼요. 나 끝까지 버티기 좀 내가 5억 줄게. 저거 파주면 내가 10억 줄게. 나중에 중개업하면서 저 정도 관여해야 저런 내용까지 관여하면서 중개할 정도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또 5손가락 들 겁니다. 연봉 5억 될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다시 321페이지 2번 공사 착공입니다. 착공 의무. 건축법에서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하라 했어요? 2년. 주택법은 몇 년 내 착수합니까? 이 얘기야. 주택법은 5년 줍니다. 5년.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입니다. 5년 내. 공구를 분할한다. 최초 공구는 승인받고 5년. 최초에는 2년. 자, 여기에다 몇 세대 할 거요? 400세대 할 거요. 400세대. 승인받았다. 몇 년 내 착수한다? 5년 내 착수해다. 여기는 몇 세대 할 거요? 900세대. 900세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109가 400이고 209가 500이다. 그러면 109가 먼저 하자. 먼저니까 최초. 최초는 몇 년 내 한다? 5년. 이건 최초가 두 번째죠. 최초 외니까 최초 외는 최초 착수하고 2년 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숫자는 암기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5년 내 착수해야 된다. 공급을 분할한다. 최초 공급은 5년. 최초에는 최초 착수하고 1년. 지금 그 정도만 합시다. 착수 의무 기간이 있구나. 그 기간 내 안 하면 승인 취소됩니다. 넘겨보면 3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 승인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주택법 취소가 많이 나오는데 딱 하나만 하이한다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주택법 취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착공 의무 위반해서 이겁니다. 5년 내 착수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5년 내 착수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2년 내 착수하면 생각해봐요. 2년 내 착수하면 취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900세대 승인은 900세대 승인을 받았어요. 900세대 승인 받을 때 109가 먼저 400하고 209가 500 합니다. 109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몇 년 내라? 2년 내. 2년이라는 기간이 되면 생각해. 건설사가 시작하고 2년이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다 올라갔지. 다 올라가고 뭐예요? 알루미늄 살주도 다 들어왔고 내장 꾸민다고 내장 2년 됐으면 내일 모레면 준공 뛴다고. 근데 D가 2년 내 못 따라서 취소되면 400 어떻게 된답니까? 전부 다 철거해야 돼. 원상복귀. 취소면 그 다음부터는 취소면 어쩐다고? 없던 걸 다시 만들어 놔야 돼요. 원상복귀 해야 된다고. 취소가 되면 900이 취소가 되지 500이 취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2년 내 안 한다고 취소해버리면 400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상복귀 해야죠. 취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얘기지. 얘가 5년 내 안 하면 취소.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얘가 5년 내 안 하면 취소.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얘가 2년 내 안 하면 얘가 취소되면 이게 끝나버린다니까. 먼저 다 공사가 끝난 거를 철거시켜야 되는. 저기 뭡니까? 저기 인천 문제 못 봤습니까?
문화재 심사해 안 해 해가지고 건물을 뭐 잘라야 되니 말해야 되니 건물 자르기 싫으면 50m 나무 심으라는데 우리나라 50m 나무 없답니다. 그 나무로 이걸 하라 적용하라니까. 결론은 어떻게 판결 났어요? 관심이 없지 우리는. 우리는 부동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것도 관심 가져야죠. 그런 것도. 결론은 판결 뭐로 나왔어요? 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냥 공사 강행하였건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적인 결론은 잘못한 걸 됐어요. 미리 잡았어야지. 잡으려면 다 지고 나간 놈에 주민들 내일 모레 입주해야 되는데 저걸 이만큼 자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처음부터 잘 잡았어야지. 그래서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고 5년 내 착수하면 취소지만 2년 내 착수 안 한다고 취소가 되면 어쩐다고? 앞에 게 같이 철거 문제가 생기니까 취소가 안 됨. 2번 사업주체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 이런 거 이해해야 돼요. 자, 착수했다.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착수했어요. 착수했습니다. 하다가 어쩐다고? 이거를 담보로 돈 많이 뺐었죠. 어쩐다고? 경공매로 넘어간다고. 경공매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넘어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우리나라는 착수만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뭐 분양한다. 선분양 들어간다니까. 선분양 바로 선분양 들어가요. 그럼 분양 들어가서 이거 망해보면 어쩌죠? 어쩔 수 없지. 분양받은 사람이 재수 없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것은. 그러니까 선분양 하려면 책임자가 나와야 돼요. 뒤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이 없으면 선분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도보 허그 들어봤죠? 허그 보증, 분양 보증한다고.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해줘야만 얘가 분양하는 거예요. 얘가 막 어쩐다고?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승인 취소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런 얘기요. 사업주체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 사업주체 부도 파손을 공사하려 불가능. 박스 위에 보게 되면 박스 위에 맨 위에 사업계획 승인자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해야 가로 안에 아래 2, 3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분양 보증이 되어 있으면 보증 내가 책임지잖아요. 그것은 취소 사유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는 했고요. 2번 X입니다. 323페이지 3번 거의 출제 안 되니까 이것은 4월달에 한번 하고 4번도 4월달에 한번 하고 단지 사용검사는 공법에서는 준공검사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준공검사도 있고 뭐도 있고요. 사용검사도 있고 사용승인도 있고 준공인가 전부 다 공사 끝나서 뭐 한다고요? 검사한다. 검사. 그거를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한다. 공사 시작할 때 말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뭐 받으라고요?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정비사업은 사업승인인가?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 건축법은 건축가. 그 말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공사 끝난 다음에 검사하는 것도 어떤 법은 준공검사, 어떤 법은 사용검사. 그러니까 사용검사가 나오면 아 주택법으로 했구나. 그 정도면 해석하면 되죠. 주택법 준공검사는 사용검사다 이런 얘기고요. 3번 주택의 공급입니다. 주택의 공급. 사용검사 출제 안 되니까 무시. 4번 주택의 공급에서 1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완전 잘 나와요. 단순하지만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공고 승인받는다. 복리, 단지 내 상가가 복리입니다. 복리는 시공고 신고. 아파트 분양은 시공고 승인. 상가 분양은 시공고 신고 이 얘기입니다. 사업주체 가로에 공공주택 사업자 제외 꼭 그게 나와요. 324페이지 맨 밑에 1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에서 우리 시선은 324페이지 가야 돼. 혼자 앞서가지 말고. 맨 밑에 1번 사업주체 가로 열고 뭐라고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 그래서 답 나온다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누구냐? 국가, 지자체, 공사. 국가, 지자체 무슨 공사? 토지공사. 무슨 공사요? 지방공사 이렇게 나와야죠. 공사 그럼 2개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토지공사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공고 승인받는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방공사가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시공고 신고한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국가제조공사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신고한다. 신고가 아니고 승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는다. 승인이 아니고 신고다 얘기예요. 기껏 해봤자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 나와요. 그럼 암기 해야지. 입주자 모집 시군구 승인, 복리 시군구 신고, 공공주택 사업자 승인 안 받음 신고 안함. 두 번째 2번 입주 자격 등의 부합 X 안 나옵니다. 3번 주택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줄겁시다. 공동주택.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에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어딘가 기억 공공택지. 아까 공공택지 옆에 읽어봤죠.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그게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에서 일반에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공공택지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택지지 민간택지. 내용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를 하더라도 A. 도시 공공주택 복합지구 B. 주거 재생혁신지구 C. 주택가 상승 우려가 있어 58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 그런 지역을 우리는 일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도시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되잖아요.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이 되잖아요. C는 별도로 지정하거든요. 지정할 때 그 명칭이 뭐냐? 그 명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공공택지, 민간택지 중 도시공공주택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여기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2번 위 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위에 공공택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민간택지 그 세 개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기억 도시형상을 줄 때 도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니은 잘 보세요. 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곳이 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저지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서 분양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이제 나중에 지금은 내용을 알고 나중에는 이거를 문제로 연결시켜야 돼요. 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한다인데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길게는 못 내요. 이거를 적용 안 한다 그러려면 아주 길게 다 써야 되는 것이고 한다 그러면 확 줄이는 거요. 경제자유구역 외저지 촉진과 관련된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어쩐다고요? 틀렸다. 어차피 틀렸다. 그런 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외저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다로 할 때는 못 내요. 지문 너무 길어가지고 안 한다는 냅니다. 안 한다. 지문이 길 때는 그래요. 그리고 관광특구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이면 적용 안 합니다. 이거는 잘 나와요. 도생하고 기억하고 디귿은 지문이 짧으니까 잘 나와요. 원래는 기억, 니은, 디귿밖에 없었는데 올해 막 리을, 미음, 비읍 잔뜩 더 생겼어요. 하도 올해 1년 동안 하도가 투기 아닙니까? 투기. 3월달에 AF 해가지고 맨날 투기 잡은다고 법도 엄청나게 개정하고. 그래서 관광특구 50층 이상 150m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고요. 리얼 토지공사 지방사가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리인이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서 다음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A, B 이게 지문 하나 나오겠습니까? 절대 못 나와요.
그럼 문제 내려면 된다고? 출제자가 나는 리을을 꼭 낼 거야. 그럴 때는 다 써놓고 박스에다 이렇게 박스에다 막 써놓고 기억 막 써놓고 니은 막 써놓고 디귿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이런 식으로 돼요. 지문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공공성이 뭐냐 10% 이제 그런 게 나온다고 숫자가. 이 정비서 면적 세대수 면적은 얼마 세대 얼마 그런 게 나오니까 그 숫자 세 개를 탁탁탁 찍어서 암기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해요? 공사가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렇게 말고 숫자 나중에 암기하면 되고 넘어갑시다. 리을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미음은 짧으니까 나오기 좋겠다 그런 생각을 빨리 해줘야 돼요. 얘는 나오기 좋네. 지문이 완전 짧네. 비읍 주거 재생 혁신지구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중 대량 인증하는 면적 세대수 그러면 또 대량이 좀 나와야지. 그러면 비읍이 나온다 그러면 또 가르치고 가로에 알맞는 숫자는 그렇게 한 문제 나간다고. 그 숫자는 나중에 암기하면 되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일단은 공공택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이거는 잡아요. 공공택지 공급하는 공동주택 민간택지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거기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한다. 단 안 하는 거 세 개는 잡자. 세 개 하나 뭐라고요? 도생 둘은요 네 개 잡았네. 경제자유교 외자유치 셋 관광특구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그러니까 리을은 넘어가고 미음 공공재개발 리을하고 비읍은 어차피 숫자 암기해가지고 한 문제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 이제 반복 좀 하고요. 4번 분양가 공시의무입니다. 분양가 공시의무는 이게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 대통령하고 건설하고 힘겨루게 한판 했어요. 뭐 한다고요? 원가 공개하자. 건설 원가 공개. 원가 공개하자 그러니까는 건설에서 안 됩니다. 우리 망합니다. 뭔가 깜깜해야 속여먹지. 원가 다 오픈해버리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안 망한다 공개하자. 망합니다. 안 망한다 공개하자. 그래서 절충안. 분양가 상한제는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닌 것들은 공개 안 하고 그러니까 분양가 공시의무 쉽게 말해서 원가 공개입니다. 원가 공개해야지. 뭐가 얼마 되고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 이거 책정된다는 거 공개하자고요. 그래서 공공택지냐 2번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냐 공공택지 자 사업주체는 줄 거 볼래요? 사업주체는 맨 뒤에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그렇게 줄 거고 공공택지 외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외택지 시군구 줄 거 놓고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끝. 완전 쉬워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 공개가 의무화돼 있는데 누가 한다는 얘기냐? 공공택지는 누가 하고 사업주체가 하고 민간택지는 시군구가 합니다. 이런 얘기요.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인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분양 승인을 해 줄 거야 말 거야 그러면 분양가가 적정하면 승인하고 분양가가 적정 안 하면 승인 안 합니다. 분양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시군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분양 승인은 누가 하는데요? 시군구청장 하는데 분양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는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에 있어야 됩니까? 국토부에 있어야 됩니까?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분양 승인을 누가 합니까? 시군구가 하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죠? 시군구에 있어야죠. 그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공급질서 결함금지인데 공급질서 결함금지 이쪽이 청약 통장 팔지 마라 그쪽 내용이요.
근데 이게 올해 시험에 났으니까 내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얘는. 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결론은 주택입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입니다. 주택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뭐 하지 마라? 읽어보면 하지 마해서 금지 행위가 있고 허용 행위가 있거든요. 금지 행위는 뭐겠냐면 첫 번째 양도, 그 다음에 양수, 그 다음에 알선, 계속 읽어보면 광고,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얘기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하지 마라. 알선, 광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근데 해도 괜찮다. 가로에 뭐가 나옵니까? 상속, 또 뭐가 나와요? 저당. 맨날 답은 뭐다? 상속저당, 상속저당. 해도 괜찮다. 상속저당.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요.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 상속 또는 저당.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자, 그러면 증서나 지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증서나 지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판단해야죠. 1번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죠. 아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 교체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에 교체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없다. 원칙 없다. 예외. 추가 모집 승인, 결혼 발생 충원,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원칙은 서로 교체하면 안 된다고,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 그거죠.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이 얘기죠. 두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 이게 뭡니까? 청약통장 어디 가입했습니까?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네 가지가 있다. 지금은 통합.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 번째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만기되면 뭐 준다고요? 주택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팔고 하지 말라고. 4번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 확인서. 두 글자로 딱지죠. 딱지. 우리가 말하는 딱지. 5번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 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차분 읽어보고 이 정도 증서나 지위면 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다른 법에 있는 것들이 나와야죠. 헷갈리라고.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툭 튀어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안 배웠지 나중에 도시개발 채권 배운다고. 도시개발 채권은 무슨 법에서 배우게 했어요? 도시개발 채권 무슨 법이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나중에 도시개발 채권을 배워요. 그건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 여기다 써놓고 찾아봐라 얘기니까 완전 쉽지 그것은. 2번 위반시효과입니다. 위반시효과. 어쩌라고 하지 말라고.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하지 말라고 했다. 어쩔래. 1번 국토부 장관 사업조치는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 무효. 자, 갑이 어쩐다. 갑이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을한테. 물론 중간에 누가 우리가 중개를 했겠지. 그러면 갑거를 을한테 팔았다면 첫 번째 갑의 공급 신청 지위는 무효한다. 신청하지 마라 이 얘기. 근데 문제는 적발이 돼야지. 적발이. 신호 위반한다고 다 잡습니까? 재수 없으면 걸리지. 적발이 됐을 때 지위는 무효다. 적발이 안 돼서. 적발이 안 돼가지고 주택 공급이 나오니까 내가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계약서 써.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적발이 되면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다른 데는 다 할 수 있다는데 여기만 하여한다. 여기만 하여한다. 취소해야 된다. 세 번째
입주가 됐어요. 입주가 적발이 안 돼가지고 입주가 돼가지고 등기 이전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발되면 그때는 사업주체가 환매합니다. 환매. 단지가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으면 조사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성행하게 되면 한번 전수조사하면 다 걸려. 남양주 전수고사행 중개사 막 170명 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신문 뉴스 나잖아요. 불법 전매해가지고. 근데 그런 때는 얘들도 잡힙니다. 네 번째, 환매하고 어쩐다고요? 나가세요. 어쩌라고요? 예. 당연히 태거하라고 명하고 태거 명령하고 가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죠. 가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오지 마라. 어쩐가요? 10년 동안 자격을 제한합니다. 10년 이내 자격제한. 그리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되지. 어찌해야 돼요? 2번 다시 못하게끔 따끔한 맛을 보여야지. 그래서 처벌조항이 3-3 또는 3-3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 나는 얼마 벌었다? 5억 벌었다. 너 걸리기만 걸려라. 얼마 낸다? 3천만 원씩이나 낸다. 얼마 벌었다고? 5억. 내야지. 5억 버는데 3천이 더입니까? 내야지. 그래서 어떻게 내겠냐? 자, 이거에 3배 봐요. 3배. 3배 얼마입니까? 15억. 15억이 3천만 원보다 커요? 작아요? 큽니까? 15억. 이게 3-3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이 벌금인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이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3배를 한다. 걸리지 말라고. 어쩌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완전 단순하잖아요. 첫 번째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양도 양수 알선강고. 뭘 하라고? 상속저당. 그게 뭐라고? 증서나 지위. 그건 읽고 이해하면 되고 하다 걸렸을 때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나가라. 퇴거명령.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3-3 또는 3-3배. 취소해야 된다. 여기에서 누구는 취소 못하냐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선의가 뭡니까? 모르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모르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자 그 자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4월 달에 해야 돼요. 4월 달에 혹시나 한번. 4번 특이 과열지구와 전매자입니다. 특이 과열지구하고 전매자. 특이 과열지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지구라고요? 특이 과열지구. 지금 주택법에서 무슨 지구 명칭이 몇 개 나왔습니까? 특이 과열지구도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나오고 이런 명칭들이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지역, 지구, 구역 등 그러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몇 개가 넘어요? 400개가 넘어요. 400개가. 비슷비슷한 명칭들이 한 400여 개 된다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업하려면 이런 거 알아야 돼요. 특이 과열지구도 있고 조정지역도 있고 자 여기는 특이 과열지구입니다. 특이 과열지구. 특이 과열지구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라고 특이 과열지구가 뭐 하는 데인가? 예, 특이 과열지구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저는 하나 합니다. 하나. 특이 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었어요. 이 제도가 나올 때는 이것만 잡아야 되는데 이제 특이 과열지구 여기가 특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법에서 잡아야 하는데 다른 법에서 계속 특이 과열 밀고 들어오니까 도대체 무슨 제한을 하는가 이거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야. 특이 과열지구에서는 마음대로 뭐도 못하고 대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뭐도 안 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합니다. 우리는 분양권 전매장 이쪽이요. 투기과열지구가 주택법에서 지정이 되고 주택법 목적은 거기에 있었다고요. 전매장. 자, 지정권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잘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지정할 때 최소한 뭔 하겠죠? 심의는 하겠죠. 심의 거쳐 지정해서 뭔 하겠죠? 고시는 하겠죠. 그 정도는 상식이 돼야죠.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는 주택가 안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투기관리로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뭐 뒷말은 필요가 없고요. 지정 대상 지역 2번 지정 대상 지역 투기관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어쩌고 읽어봤자 의미가 없음. 나중에 뭐 해야 되냐? 2달간 청약 경쟁률이 5대1 군미터 규모이면 10대1 나중에 그거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기가 있겠지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3번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의견, 정치 또는 협의 그리고 심의 지정했으면 공고, 통보 바로 밑에 봅시다. 기억. 주로 답이 기억에서 나와요. 기억에서. 아까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국장, 시도. 국장이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잘 봐요.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는다. 어쩝니까? 또 한글을 모르구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 해제할 때는 어쩌고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한 해제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는다. 옵니까? X입니까? X 그래야지 뭘 망설여요.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토부 장관 의견 듣는다. 협의잖아요. 협의. 또 한글을 모르네 이제. 그거 찾는 게 우리 시험 문제니까 쉽다고 이것은.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 국장과 협의를 갖다가 시군구 의견 듣고 아니라니까. 국장 의견 듣고 아니라니까. 국장과 협의하고. 심의는 공법 시간에 누가 하든 간에 무슨 결정하든 간에 반드시 뭐라고요? 심의 거쳐서 결정했으면 그 사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고시 공고는 필수고 장관은 어디다 알릴까요? 환보. 시도는 어디 알릴까요? 공보. 지금 그 정도는 상식이 돼야 되는데요. 국가는 관보. 대한민국 관보. 지자체는 공보. 4번 지정의 재검토인데 몇 년이면 강사님 변환되겠습니까? 또 옛날 얘기 10년 그러지 말고 지금은 5년. 변화의 주기가 원칙반이니까 지금은 5년. 공법에서 행정계획 무슨 계획 되게 많아요 이게.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성장관리계획 재검토, 정비기본계획 재검토, 정비계획의 재검토, 리본의 기본계획 재검토 계속 나온다고 계속. 무슨 계획의 재검토는 5년. 전부 다 5년. 근데 투기과열지구 재검토는 이건 5년이 아니고 얼마나 나옵니까? 반기마다 재검토해라. 여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누가 피곤할까요? 1번 집주인, 2번 공인중개사무소 소장. 누가 피곤해요? 2번이 피곤해. 2번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중개가 안 돼. 거래가 안 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고 침체가 된다고. 그러니까 반기마다 재검토 해줘야 된다. 반기마다 재검토해서 계속 투기가 있다 그러면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하고. 투기가 없다 그러면 거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쩐다고? 풀어줘야죠. 어느 정도는 거래를 해야지. 그래서 재검토는 반기입니다. 반기. 2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정지역은 또 왜 지정한대요?
비슷해요. 그거 특히 말로. 그러니까 대부분 저정지역 가지고 대출 같은 거 잡죠. 대출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체크합시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으로서 대등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적을 시민은 상식, 심의 거쳐 저정지역 지정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시도의사는 심의 거쳐 저정지역 지정할 수 있다. 틀렸다. 시도가 아니고 장관이다. 그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지 시도가 아니다. 넘어가면 기억, 니은 두 개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억만 합니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됐거나 과열도리 갔는지 여기를 우리가 과열지역입니다. 과열지역. 저정지역에는 과열지역이 있고 위축지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과열된 어쩐다고 그걸 잡아야죠. 그럼 규제를 좀 더 많이 하겠죠. 니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수, 주택보급률 고려해서 주택의 분양, 매매, 거래가 위축됐거나 위틀 때 우리가 여기는 위축지역. 뭐 해야죠? 지원해야지. 지원 살려야 되니까 여기는. 그래서 저정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위축지역 지정됐다는 말은 못 들어봤고 계속 지정하는 게 과열지역입니다. 과열지역. 2번 의미 없고요. 3번 지정 절차. 목참 읽고 갑시다. 의견 청취, 공고, 통보. 저정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누구 의견 듣습니까? 시, 도 의견 듣고. 책에 안 나왔다는 시민은 상식이고 지정했으면 공고한다, 고시한다는 상식이고 읽을 가치도 없고 그럼 뭘 그래야 돼? 결론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도 의견 듣고 국토부 장관이 시도 의견 듣고 지정하되 먼저 심의 거쳐 지정하고 공고한 뒤 얘기고 3번 재검토 있습니다. 재검토. 똑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하고 저정지역의 재검토는 반기입니다. 반기마다 재검토합니다. 행정계획의 재검토는 5년이고 투기과열지구하고 저정지역의 재검토는 반기 그럽니다. 그런 걸 암기해야죠. 4번 지정해제. 지정할 때 지정이 결정이잖아요. 결정. 지정할 때 결정했으면 해제할 때 지정할 때 심의를 했으면 해제할 때도 심의를 합니다. 지정하고 고시했으면 해제하고 고시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지정 절차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정할 때 심의했죠. 심의 거쳐 지정해서 뭐 했죠? 고시했죠. 마찬가지로 해제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2번 요청인데 요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시도 시군구가 좀 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경기가 너무 위축하면 지자체장들은 어려워요. 부동산이 너무 침체하면 지자체장들이 힘드니까 우리 지역은 여기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또 전문가들 판단해서 40일 내에 알려줍니다. 푸는 게 맞다 안 푸는 게 맞다 해가지고. 그게 저정지역인데 저정지역 지금 시점에서 생각나는 뭐냐.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그 정도만 알면 성공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봐요. 3분 전에 배웠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국장, 시도, 국장, 시도.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시도고 저정지역은 국장.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헷갈려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이제 전매 제한의 대상인데 전매 제한. 자,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가로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자 선정된 지위, 입주자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주택에는 모두 포함한다. 지위도 포함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합시다.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 알선할 수 없는데 전매 가로 열고 매매 증여 권리받는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한데 체크합시다.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 해도 괜찮다. 자, 박스에 5개 있죠. 특이 과열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 주택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지위. 쉽게 말해서 분양권 생각하면 돼요. 저정 대상적 주택 지위. 분양권 상한데 주택 지위.
공공택지, 외택지, 주택지위,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지위. 그러니까 전매 제한의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런 문제 안 나오고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뭐는 괜찮다? 예. 상속도 금지다 그러니까 상속은 괜찮다 그거 알고 10년 이내 전매 제한 받는데 상속은 된다. 아까 우리가 증서나 지위는 뭐가 된다고요? 상속 저당이 된다. 여기 뭐만 된다고? 전매는 상속된다. 상속. 4번 전매 제한의 특례. 주로 4번에서 답 나옵니다. 문제는 4번. 10년 이내에서 전매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10년 이내에서 전매하지 마라. 이게 원칙이 원칙. 예외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전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가지 사유를 알아야 중개를 합니다. 중개. 전매한다 그게 매매합니까? 매매. 중간에 누가 관여해야지? 우리가 관여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매 제한 기간 내 전매할 수 있는 사유가 뭐가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중개를 하지 이 얘기야. 첫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기타 등등 다른 도시에 있어 가는데 어디를 가냐? 자,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이전하는 거예요. 왜 이사 간대? 그런 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함량 안 쓰니까. 전부가 간대, 일부가 간대요. 전부 갑니다. 전부. 전원을 갖다가 일부 이렇게 쓴다고. 근데 뭔가는 빠진 것 같은데요. 광특특시군 그러면 광특특시군 뭐가 빠졌어요? 얘가 빠지지 얘가 어쩐다고? 특별시로 이전은 안 된다. 특별시. 서울로는 가지 말라고. 서울로 가면은 아니 서울로 이사 못 갑니까? 이사 가세요. 근데 서울로 가면 뭐 안 된다고? 전매는 안 된다고. 전매는 다른 도시 이사 가면 전매가 되는데 서울로 가면 전매 안 돼. 단 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를 가면 되는데 이게 수도권 안에서는 안 돼요.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안에서 안 돼. 그 말은 수원에서 성남 가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성남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수도권 안에서 어디라고? 수원에서 성남 가면 둘 다 수도권이니까 안 돼요. 수원에서 평택 가면 돼야 안 돼요? 네, 평택도 수도권이 경기도니까 수도권 어디라고? 서울, 경기, 인천. 그러면 수원에서 천안 가는 거는요? 돼요. 천안에서 수원 가는 거는요? 돼요. 천안부터는 비수도권이니까 이런 얘기요. 다른 도시로 가면 되는데 수도권 안에서 안으로 이제는 안 된다. 다른 도시를 가더라도 특별시로 가면은 안 된다. 부산에서 인천 가는 거 돼요. 부산 성남 돼요. 부산 서울 안 돼요. 서울은 안 돼요. 서울이 이런 얘기요. 그래서 1번의 함정이 첫 번째 전원 서울 빼고 어떤다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은 제외. 1번의 함정이 3개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전원이 어디로 간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간다. 전원. 세 번째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주는 거. 다섯 번째 이주 대책용이라고 시군구가 판정해 주는 거. 여섯 번째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 일곱 번째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 여덟 번째 실직 파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은 답은 1번, 2번, 3번, 7번에서 답 나와요. 자 박스 위에 봅시다. 이제 전매제한 특례.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인정되어 다음 경우로서 토지공사 동의 받으면 전매가 돼요. 자, 8가지 사유가 있으면 토지공사 동의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매되는 특례 예외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동의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첫 번째 전원이 일부 나온다든가 특별시가 나온다든가 수도권 안에서 이전은 안 돼.
거기서 함정 나오든가. 두 번째 전원 일부 나오든가. 세 번째 전원 2년을 갖다 나중에 기출문제 봐봐요. 1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 2년을 해외에 1년 6개월 동안 거주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2년은 거주해야지. 일곱 번째 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일부 증여. 함정은 저렇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집중 반복하면 됩니다. 자 넘겨보면 5번 위반시 조치 있죠? 위반시 조치. 하지 말아야겠는데 뭐만 하고? 사망 상속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 하지 말는데 위반했다 했다 어쩔 거냐 그러면 지위입니다. 주택은 규정이 없어요. 지위를 어쩐다. 지위를 환매한다. 지위는 환매한다. 전매 제한 규정 위반해서 입찰 선정된 지위, 쉽게 말해서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매입 비용을 지급하고 환매합니다. 사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번 처벌하죠. 처벌정이 아까 똑같아요. 3-3 또는 3-3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단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얼마라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거 해가지고 큰 집은 안 가요. 이것은 팔아먹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한 사람? 알선한 자도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전매 제한 규정 위반해서 입찰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뭐한 자, 전매 알선한 자, 쉽게 말해서 중개업자 이 얘기잖아요. 일반인들 무슨 알선을 합니까? 우리가 알선하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다 걸리면 3-3 또는 3-3배, 3배까지 갑니다. 이런 얘기. 이런 내용들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그러니까 주택법 내용도 공부 좀 실무하려면 좀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파트가 농지법입니다. 잠시 쉬고 또 하죠.